폭력경찰이 돌아왔다. 5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집시법을 수호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윤재옥 전 원내대표 당시 의원이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것은 반인권적 조치다. 정의용 의원은 정부와 경찰, 수사기관의 단독적 잣대를 가지고 임의로 고무줄범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건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다.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안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쇄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품백 왜 받았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국정 운영에 정말로 영부인이 관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거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해외 순방 나가는 걸 어느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초대에 계속되는 야당 장외 집회 의미와 쟁점들 짚어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용해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지난 9일 서울시청역에서 있었던 그 장외 집회 시위 자리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이 체포된 민주노총 관계자 등 11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그 야5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대표님께서 그 폭력 경찰이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히는 이제 그날 야당 집회 이전에 노동조합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네. 현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었고, 11명이 연행됐고 그중에 4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어제 이제 밤에 새벽에 4명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 무리한 영장이다라는 것을 법원이 이제 그렇군요. 입증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이제 당일에 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네. 제가 현장의 영상을 보니까 한창민 의원이 이제 상황을 좀 중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심지어 이제 폭행당한 상황을 보면 경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집회 참가자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뒷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한창민 의원이 4번 갈비뼈가 골절되고 5번 갈비뼈에는 멍이 들고 손목에도 네. 인대가 늘어나서 부목 처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예. 한창민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고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튜버를 대동해서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유튜버 100명을 데려와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70년대도 아니고 사실 모든 현장들이 다 생중계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거짓말하는 거를 통해서 좀 국민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의문이고요. 네. 이렇게 폭력적으로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는 경찰 병력들이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2016년 17년 이후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집회 예. 현장에서.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진압을 목적으로 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고 실제로 충돌을 야기했다라는 점에서 폭력경찰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또 경찰 부상자가 또 10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경찰이 만약에 무리하게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무력 충돌이 없었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평화 집회라고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또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당일 경찰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할까요?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나 발생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결국에는 지휘부가 이 평화로운 집회를 틀어막아라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충돌이고, 그로 인해서 경찰들도, 일선에 배치된 경찰들도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집회 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권력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할 소리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집회는 신고된 집회와 불법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집회와 미신고된 집회가 있고요. 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미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 집회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보면 대한민국의 집회 관련된 제도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잖아요. 그래서 집회 신고는
그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관계관청에 내가 여기서 이날 이만큼 모여서 집회를 할 것이니 협력을 해달라. 안전 유지를 위해서 예. 라는 데 요청을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법원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된 집회와 미신고된 집회에서 개별적인 불법 행위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무기를 들고 무언가를 한다거나 예. 뭐 불을 지른다거나 이런 개별적인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집회 네. 신고가 미신고되었다 혹은 신고 범위를 넘어서는 인파가 그 집회에 참가했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불법 집회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서 내리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찰청장이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네.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더군다나 공권력을 활용하는 수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경찰청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찰들이 많이 이제 그날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그 11명이 이제 강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범, 네, 현행범으로 이제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1명이 경찰한테 폭력을 써서 연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겠죠. 그렇죠. 저는 네.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공권력에게 그렇게 폭력을 이유 없이 행사했다라고 네. 한다면 당연히 구속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난 밤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은 네. 그 상황이 그렇게 이유 없이 시위대들이 경찰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시위 자체에서 연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예.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현행범으로 연행을 시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저 집회에 참가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을 하고 영장 네. 청구까지 집행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할 때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네. 그 5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집시법을 수호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정광훈 목사가 주관했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강목을 휘둘러서 예.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집회를 두둔하면서 경찰을 질타했어요. 그러니까 윤재옥 전 원내대표 당시 의원이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것은 반인권적 조치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예. 홍문표 의원은 나도 어제 집회에 함께했는데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 그리고 예. 정의용 의원은 정부와 경찰 수사기관의 단독적 잣대를 가지고 임의로 고무줄처럼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건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최춘식 의원은 이전까지는 집회 시위에 관한 관리를 목적으로라고 표현했던 것을 집회 시위에 관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의 역할이 집회 시위를 어떻게든 축소하고 줄이고 압박하고 시민들이 집회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집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당시의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 자유한국당 네네.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것을 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야당의 집회가 15일에 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의식하는 행동들이 아니냐고 하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들은 어느 쪽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국민들께서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으실 거다. 한동훈 대표의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으실 거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집회는 집회고 예.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에서의 일이고 재판은 재판이죠.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법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말을 얹고 있고 그것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부적절하고 그것이야말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법부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민주당의 이제 자체 추산과 경찰의 그 추산하는 인원이 상당히 사실 다르잖아요. 지지난주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자체 추산이 30만 명이라고 했고 지난주는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만 명이나 이제 상당히 줄어든 건데 이런 면에서 국민이 이제 동참할 명분이 부족해서 좀 동참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 토요일 집회에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서울역 인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숭례문 넘어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로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경찰과 주최 측의 집회 추산 인원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적은 인원이 왔는데 집회 주최 측이 인원을 뭐 불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현장에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그러니까 뭐 자체 추산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전주에는 전국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셨던 집회이고 낮 시간에 진행을 했죠. 근데 그 지난주 집회는 이제 저녁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지역에서 올라오시기 어려운 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지난주 집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다.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만 주로 참석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오셨다는 건 만약에 전국 집중으로 집회가 진행이 됐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또 대표님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비판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대표님 유튜브 영상 제목을 제가 보니까 결국 무릎 꿇은 한동훈 대표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수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 입장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봤던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이 변한 게 없고 약속한 게 없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다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많은 국민이 의아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표현을 할까를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지켜봤는데 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내가 뭘 잘못했냐 영부인 좀 그만 건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혀 올리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처참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고 올려 세우면서 지금의 어떤 국면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사실상 항복선언을 윤한 갈등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이 갈등의 끝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날 기자회견상에서 뭐 누구누구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외 순방길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빠져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안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쇄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명품백 왜 받았냐, 그것이 적절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정말로 영부인이 관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거죠. 국정 운영에 관여를 했느냐 영부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거지. 해외 순방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털거나 해명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신 거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해외 순방 나가는 걸 어느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쇄신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뭐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말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쇄신의 결과는 없죠. 네, 없고 그리고 지금 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세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전혀 쇄신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뭐 많은 국민들이 이미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을 수정안을 이제 계획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 민주당의 비토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얕은 꼼수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의 비토권이 꼼수인지 네. 아니면 특검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어떤 꼼수인지를 오히려 묻고 싶고요. 예.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상당히 여당의 동참을 위해서 그리고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양보를 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10초가 남았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그 특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